네, 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동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포럼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깊이 있는 얘기를 너무 깊게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앞에 세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이 전력망 확충에 대한 분위기는 확실히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는 오늘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는 관심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오늘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기사가 하나 떴었는데요. 한국산 터빈과 외산 터빈의 차이 뭐 이런 기사가 한번 났었습니다. 아주 고등학교 때 과학 공부만 잘 했었어도 이런 오해는 없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오해를 하나 푸는 걸 하나 숙제로 가져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받은 제목이 한국 기업의 기회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요. 해상풍력에 관해서 한국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뭘 해야 되는지, 또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 포커스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업데이트를 많이 하는 바람에 앞에 보이시는 세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것들인데요. 풍력 터빈입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은 구글에서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와도 터빈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안한 오윈드 터빈이라는 것이고요. 중간에는 볼텍스 블레이디드리스 윈드 터빈이라고 해서 윈드 터빈을 설계할 때는 와류가 없는 바람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터빈은 와류를 기반으로 진동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독특한 터빈이 되죠. 블레이드가 없는 터빈입니다. 마지막은 아마 최근에 뉴스 보셨을 텐데 중국에서 이미 실용화했죠. 에어볼룬 타입의 윈드 터빈입니다. 공중의 연처럼 굉장히 높은 곳에 띄워서 발전을 하는, 이 아이디어는 그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람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어떤 터빈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재미있는 터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전형적인 3블레이드의 터빈을 사용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바람을 통해서 대규모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터빈 모델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그림들은 킬로와트급의 아주 소용량의 터빈 발전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골치 아픈 수식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어렵진 않습니다. 이 PT는 파워를 생산하는 양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2분의 1 로 AV 삼성의 CP인데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풍력 터빈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는 바람의 속도, 그리고 공기의 밀도, 그리고 바람을 받는 로타의 직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난주 기사에는 국산 터빈은 가성비 최고이고 외산 터빈은 이용률이 아주 높고 O&M은 국산이 좀 낮다. 뭐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요. 여기 식에서 보시면 터빈의 이용률은 그 지역의 바람, 밀도, 로타의 직경 말고는 영향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은 효율이 낮고 외산은 효율이 높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댓글에도 별로 반박도 없고 이래서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는 제일 끝에 있는 CP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 기술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한 코에피션트인데요. 이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거의 세츄레이션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보시는 보여드리겠지만 이 CP는 모든 터빈사들이 에어로다이나믹 코에피션트는 최고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0.49, 0.5 이론적으로 가장 높은 효율이 그 배치 리밋이라고 해서 59.3%인데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한 지금 현재 세츄레이션 된 포인트는 거의 0.48 정도인데 모든 터빈사들이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산 터빈과 외산 터빈은
바람의 영향이 아니면 효율 차이는 나지 않는다. 요 정도의 그 고등학교 과학 정도 수준의 지식은 좀 알고 가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왼쪽 그림은 이게 그 전 세계 평균 바람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오른쪽은 밀도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상풍력에서 해상풍력으로, 해상풍력에서 부유식으로 가는 이유는 바람의 퀄리티가 육상보다는 해상이, 해상보다는 먼 바다가 훨씬 바람이 좋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좋아야 이용률이 많아지고, 이용률이 많아져야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CP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0.488 제일 위에 있는 게 저희 커브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글로벌 터빈사들의 커브들이고요. 변별력이 없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내에는 경쟁력을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코에피션트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바람이 그만큼 중요한데 영국의 바람의 상황입니다. 이게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바람의 속도가 높다는 의미이고요.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바람의 속도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과 북아메리카를 보면 굉장히 바람의 품질이 좋죠. 정확히는 한 11m에서 13m/s 정도가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한국과 일본은 벌써 색깔만 봐도 바람의 품질이 영국이나 유럽보다는 좋지 않아요. 평균 한 6, 7m 정도 평균 풍속이 됩니다.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모든 외산 기업들은 고풍속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터빈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는 저풍속, 저희 나라의 바람에 최적화된 터빈을 만들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는 한국 바람에 최적화된 터빈이 가장 이용률도 좋고 전력 생산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서론 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원자력 한다, 가스터빈 한다, 수소 암모니아 한다 이런 내용들은 잘 아시는 거라서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요즘은 그 AI가 주로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5분짜리 갖고 왔습니다. 저 대신 5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머지 얘기를 좀 나누어 가겠습니다. 두산은 2020년부터 가스터빈 그리고 풍력 그리고 수소 암모니아 그리고 원자력에 집중을 해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풍력이나 이제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저희가 한 20년 정도를 준비해 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앞으로는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거는 영상인데요. 한 5분짜리 영상이니까 저 발표보다는 더 2025년 이해하기 쉬울 것 7월 같습니다. 두산이 개발한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가 국내 최초로 국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풍력의 불모지였던 한국. 지난 20년 두산은 어떻게 이 거대한 기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개발해냈을까요? 삼면이 바다인 한국. 지도로만 보면 해상풍력에 유리한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바다는 다릅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비교적 일정한 유럽의 북해와 달리 한국의 바다는 거칠고 변덕스럽습니다. 바람은 일정하지 않고 태풍은 강하게 몰아치며 조류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풍력 발전기를 바닷속 안반에 기초를 뚫어 남산타워와 비슷한 높이의 구조물을 세워야 합니다. 바다에 물이 차 있는데 그 물 아래로 가면 그 뻘밭이 있고 그 뻘밭 아래에 또 어떤 토사라고 하는 그런 사반 지질, 그 다음에 이제 안반이 나오는 것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기초구조물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토목과 우리 기계나 전기 그리고 어떤 복합재 쪽 블레이드, 그 하중 해석이라고 하는 바람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된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그리고 설치가 끝이 아니라
거센 바람과 파도에 최소 20년 이상을 버티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의 출발은 설계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입니다. 1년 이상의 풍황 관측을 통해 바람 기록, 해류의 방향, 염분 농도, 해저 지층 밀도, 거기에 구조 진동까지 한순간도 같은 모습이 아닌 바다를 초 단위로 기록해야 합니다. 풍황 조건만 하더라도 360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모두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시뮬레이션을 다 합치면 10,000개 이상까지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해석 일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바람은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합니다. 강한 바람은 출력을 높이지만 그 힘은 블레이드와 타워의 충격을 누적시킵니다. 이런 모순과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속에서 최적의 에너지를 끌어내야 합니다. 2005년부터 두산은 풍력 발전 터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뛰어들었다가 하나둘 철수했지만 두산은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풍력 발전 기술력을 축적해왔습니다. 실제 우리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는 134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유리섬유라는 데서 이제 복합재에 대한 개념부터 나사 하나까지 저희가 다 그렸어요. 기술 내재화는 풍력 발전기 대형화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술 내재화가 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풍력 발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3메가와트에서 5메가와트, 8메가와트를 넘어 10메가와트까지 두산은 독자적인 기술로 대형 터빈 개발에 성공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터빈은 터빈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8메가와트 블레이드 하나의 길이가 100m예요. 블레이드가 100m가 됐으니 다른 것들도 다 얼마나 커졌겠어요. 뭐 밑에 파운데이션, 타워, 그다음에 위에 너셀이라고 하는 그 본체, 그리고 10m인 발전기를 개발하고 현장에 설치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그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하는 그런 역경들이 있었거든요. 두산은 이미 원자력을 포함한 대형 발전 설비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온 회사였습니다. 회사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발전기 회전체를 만들고 고화중 구조물을 설계하고 발전 시스템을 통합해본 경험을 모아 초대형 풍력 발전기 개발을 연이어 성공시켰습니다. 두산은 2025년 7월 10일 국내 최초로 10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발전기 모델의 국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모델은 높이 230m, 블레이드 직경 205m에 이르는 거대한 모델로 저풍속 환경에서도 이용률이 30% 이상 달성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풍력 발전기의 개발의 완료는 국제 인증이에요. 그렇지만 국제 인증은 다시 상업용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거죠. 2025년 12월 두산은 전라남도 영광 야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8메가와트 터빈 기자재 공급뿐만 아니라 설계, 조달, 시공 모든 것을 담당하는 EPC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기자재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모든 전 과정을 프로바이딩 할 수 있는 공급자다. 이거를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친 바다 위에 선 터빈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견뎌낸 기술의 상징입니다.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인 두산은 오늘도 바다 위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두산의 홍보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10메가와트의 개발은 국책과제로 진행을 했고 저희와 함께 150의 기업들이 같이 만들어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메가 시장이 열린 것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한 150여 개 협력업체들의 어떤 살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국제인증 이후에 사실은 저희하고 150개 협력업체들이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증을 통해서 그 신뢰성을 다 확실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에 설치되는 것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는 블레이드 시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발전기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다음 주부터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베어링 테스트 장면이고요. 맨 아래쪽은 컨버터를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한 10여 가지에 대한 한 수백억을 들여서 신뢰성 시험을 협력업체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산보다 훨씬 더 뛰어난 품질의 어떤 신뢰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은 풍력 단지를 설계하고 모델을 설계하고 설치, 시운전, 운영하는 것까지를 다 영무 스코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는 저희가 AI로 개발했던 거라서 외국사보다 더 빨리 AI 모듈을 개발해서 실제로 하중 해석이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누적되는 그런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핵심 기술은 있지만 이 핵심 기술에 대한 연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전에 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어떤 ESS 통합하는 것들, 저희도 풍력 단지와 ESS를 통합하는 플랜트 컨피규레이션 이런 것들을 R&D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기업들이 기회가 되고 대응이 될 수 있으려면 이 10메가 시장이 한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사들은 모델에 10,000기, 20,000기를 공급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겨우 10대, 20대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니 사실상 한국 기업의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한국 기업, 한국 표준형 모델의 발주가 지속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세대 모델 개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0메가 모델은 이미 상업화가 됐고 지금 애기평과 함께 20메가급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허들이 되게 많습니다. 개발비가 거의 5천억까지가 드는 이런 개발에 어찌 보면 민간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 파이프라인도 없이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정부 관련 또는 이런 포럼에서 어떤 상업적인 어떤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커미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부 기관의 지원이 없으면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차세대 모델 개발하는 데는 너무 제약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정부 쪽과 애기평 그리고 상기평 쪽과 논의해서 차세대 모델도 개발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